네, 오전장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코스피 지수는 양봉을 보여주게 되면서 0.3%대까지 줄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밑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고요. 2,730포인트 이제 좀 확실하게 안착되어 있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2,740까지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대형주가 좀 충분히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10시까지는 그래도 빠르게 좀 회복세를 보여주다가 11시에 접어들게 되면서 대형, 중형, 소형 이 모두 약간은 이 상승 회복의 탄력이 줄어든 게 지수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좀 변동성이 좀 심하죠. 장 초반에 좀 9시 구간 변동성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심했었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해서 뚝 한번 떨어졌다가 바닥 찍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694, 2704 한번 깼다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대형주가 회복하면서 일부 이렇게 우상향이 나와졌고 지금은 이러한 탄력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저가 대비 0.7% 상승을 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전체적인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기는 한데요. 외국인이 이틀 2거래일째 팔고 있습니다. 아직 금요일 대비해서는 한 금요일에 팔았던 거에 한 반 정도 여기에서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제조업 쪽에서 매도를 합니다. 1시간 전에 820억 지금 매도를 하다가 650억까지 앞자리가 2번 이렇게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긍정적이고요. 기관 보겠습니다. 6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5거래일 동안 샀었던 만큼 물량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하지만 일별 누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매수 우위 그러인 상태이고요. 코스피 200 쪽에서 매도를 합니다. 2,860억에서 지금 2,500억까지 300억 정도 매도세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합권에서 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약보합이네요. 1시간 전엔 강보합이었거든요. 880포인트 등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만 상승을 하는데 강보합 정도의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좀 충분히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고 중소형도 하락이긴 한데 역시 약보합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1시 이후부터는 지금 코스닥 지수는 특별히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11시부터는 역시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회복세도 줄었습니다. 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똑같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하락 출발을 했다가 좀 깊이 하락했다가 바로 또 V자로 올라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가 대비해서는 한 1.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변동성이 훨씬 더 지금 큰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 전 거래일 한 종가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수급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급도 비슷하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데 외국인은 좀 강하게 팔고 있고 기관은 오늘 거의 안 보입니다. 지금 외국인 보면은 1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이 되어 있는데 IT 쪽에서 팔고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우려될 만한 그런 포인트, 그리고 엔터 쪽에서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시간 전에 780억 매도였는데 지금은 690억까지 매도세가 좀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기관 역시 오늘 좀 미미합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같은 관점에서 사고 팔고 있고 역시 1시간 전 대비해서 매도세가 줄었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사는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사는 종목 1위는 바로 인터넷 플랫폼 카카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현대차 그 뒤를 잇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엔터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하이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그 밑으로 달려 있고 6, 7위에도 계속해서 금융과 관련된 종목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리오프닝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하이브 체크해 보겠습니다. 방역 수칙이 점점 완화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뭐 마스크 이제는 안 쓴다, 일부 지역에서 안 쓴다는 내용도 있고 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자가격리를 좀 폐쇄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씩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뭐 엔터 그리고 레저 이런 부분들이 동반 강세를 좀 띠고 있는 거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엔데믹으로 전환한다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방역 수칙이 일부 완화가 되게 되면서 투자 심리도 동반해서 가고 있습니다. 카지노 전부 다 좀 상승합니다. 강원랜드, GKL 다 올라가고요. 엔터 3사 코스닥에 다 몰려 있죠. 지금 JYP, YG, SM 전부 다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자, 우선은 하이브로 보는 건데 동반 매수하고 있고요. 지금 4거래일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저 꼭대기에서부터 계단식으로 내려오죠. 한 번, 그리고 한 번 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자, 2월 초에 바닥 찍고 지금 최근에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추세적인 반등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초반에는 오늘 지수 따라서 좀 약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10시부터 지수가 좀 상승을 했었고, 거기에서 같이 투자 심리가 개선된 하이브가 되겠습니다. 고가는 10시에 나왔었고 27만 4천 원까지 갔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 움직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자, 기관은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보면요. 역시 강원랜드, 그리고 하이브, 다 같은 관점입니다. 리오프닝으로 지금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카카오페이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방산 쪽에서는 LIG 넥스원, 미국 증시에서도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좀 회복세를 보였다는 부분 국내에도 좀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건설사 쪽에서는 예전에 대림건설이었죠. DL, EN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방위산업 관련해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랑 엮는 건데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런 흐름이 좀 계속 안 좋죠. 이런 가운데 목표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기 수출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증권가 쪽에서는 지금 시장 대응을 하기에 있어서 뭐 공격하기도 그렇고 수비하기도 그렇고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 자체가 안정성도 있고 경쟁력도 있고 거기에 실적까지 받쳐주는 이런 종목들을 좀 찾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LIG 넥스원이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계속해서 저평가였었고 최근 3년 동안 실적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2, 3년까지도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작년에 실적을 좀 턴어라운드 했고요. 수주원과 8조 원대로 탄탄합니다. 아무래도 천공 이게 역할을 좀 한 것으로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고, 목표 주가가 좀 올려 잡혀졌습니다. 석 달 전에 한 5, 6만 원 선이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많게는 9만 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외국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엇갈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1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급등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하네요. 작년 한 해 동안 아주 꾸준하게 우하향을 하는 그런 부진한 모습이었죠. 이제 올해에 이제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있고, 2월 들어서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주요 매물벽 뚫고 좀 올라오나 했더니 고점 찍고 다시 한번 조정받고 있는 LIG 넥스원입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10시에 한 번, 또 11시에 또 한 번 이렇게 올라가면서 고가는 거의 6만 5천 원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넘어가죠. 자, 외국인이 사는 종목인데요. 역시 엔터 담고 있죠. SM, YG 엔터테인먼트, JYP는 왜 안 담을까요? 자, 그리고 파라다이스도 포함되어 있고 아프리카 TV 이거 콘텐츠 쪽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쪽에서는 컴투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리오프닝 아까 하이브로 다 묶어서 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컴투스 게임 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얘기가 다시 한번 솔솔 나오는데 이쪽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리드하는 그런 기업들이 더 잘 간다는 흐름을 증권사에서는 좀 좋게 봅니다. 컴투스 홀딩스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컴투스도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도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자체적이다 보니까 게임에다가 이런 블록체인 시스템을 넣기도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체적인 내용도 있고, 또 계속해서 이런 생태계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다른 게임 회사에서 여기에 또 동맹을 맺는 이런 관계가 이어지게 되면서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컴투스도 또 하나의 축으로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 유통 플랫폼하고 지금 NFT 거래소 그리고 C2X 이 자체 코인 이름입니다. 지금 통합을 해가지고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을 지금 구축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개 종류의 모바일 게임, 블록체인이 포함된 게임 만들고요. 또 P2E 게임을 이제 올해 1분기 이제 3월까지니까 이제 곧 나온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런칭을 한다는 기대감까지 좀 반영이 됩니다. 자,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사고 있고 기관의 매도세도 나오고는 있지만 축소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약간은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방향이고요. 지금 이러한 내용 속에서 개인 수급에 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늘 보입니다. 좀 반락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제 블록체인과 P2E 이런 내용으로 한번 크게 한번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쌍봉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약간은 내려오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동안의 상승세를 약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에 대한 그런 의견도 힘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갭 다운을 출발했습니다. 뭐 자체 약재는 아니었고 증시가 흔들리면서 같이 하락을 했고 한 10만 8천 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간에서 기관이 사는 종목입니다. 자, 기관이 여기서 딱 맺구네요. JYP 사고 있고요. YG가 공통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콜마 B&H 화장품 쪽, 파라다이스, 도이치모터스. 오늘 업종에서 도이치모터스 혼자 올라갑니다. 개별적인 그런 내용이 있었었고요. 콜마 B&H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또 경제 재개로 묶어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밑으로 경제 재개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아이디어를 이제 여기로 좀 집중해 보자라는 게 지금 시장의 판단입니다. 전쟁의 가능성도 낮다고 증권가는 보고 있고 일부 이러한 내용들이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달 동안 상승 상위 종목들을 싹 모아봤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여행, 레저, 그리고 미용기기, 화장품,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로 해운까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 재개 이쪽에 대한 방향성이 이제 어느 정도 우상향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경제 정책 자체가 방역 자체가 좀 많이 풀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중국 동계올림픽이 종료가 됐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돈 쓸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됩니다. 자, 기관이 6거래일째 사고 있고 지금 오늘까지 해서 4거래일 상승하고 있는데 탄력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콜마 B&H입니다. 정말 긴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차트를 좀 최대한 넓게 보면요. 이게 재작년부터 내려갔어요. 재작년 8월부터 한 번 내려갔다가 좀 버티나 했더니 또 내려가는 진짜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참 속이 많이 타들어가셨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바닥을 좀 거의 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오늘은 우상향합니다. 지수 하락과 상관없이 거의 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콜마 B&H인데요. 고가는 36,450원, 지금 딱 주요 매물벽 위쪽에 뚫기 직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오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후장도 계속 이렇게 보합권에서 머물지 아니면 올라갈지 내려갈지 좀 전문적인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한금융투자 이호석 PB입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회복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왠지 이게 변동성으로 시작하는 게 불안불안한데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장 초반에 조금 낙폭이 좀 있었죠. 낙폭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인플레 우려 때문에 하락 출발했었는데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미국이나 러시아 정상과 이제 통화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진정을 위한 정상회담 진행을 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국내 시장은 금투납 외국인 중심으로 이제 매도세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화학이라든지 해운 업종 중심으로 순매도 나오는 모습이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분쟁이 지속되면은 가스 공급에 대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에너지 업종에 대한 강세는 조금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논리에서 반도체라든지 IT 업종 위주로 외인들의 매물이 좀 출회되긴 했지만 리오프닝 업종 같은 경우가 오히려 반대로 강세를 보이면서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도 보여주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거리두기 완화에 있어서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카지노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또 이제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재택 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원격 의료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지금 많이 부각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지금 시장에서 좀 핵심적으로 볼 종목들이 조금 더 있는데요. 그 업종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입니다.
디지털 가스, 제가 뭐 CBDC 관련주라고도 부르는데,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 정부에서 이제 CBDC를 더욱더 이렇게 푸시를 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 그 뒤로 좀 잠잠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가상자산 규제와 뭐 디지털 달러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릴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이제 그 전제에 깔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KCT라든지 뭐 한네트 같은 기업들, 그리고 오늘 뭐 한국전자금융 같은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카지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하게 그 엔데믹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아무래도 수혜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제가 짚어보자라고 하면 자전거 관련주가 모처럼 이제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SNS를 통해서 이제 그 자전거에 관련된 공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장에서 조금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자전거 관련주가 작년에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여가와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진 이유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이 좀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엔 뭐 괜찮은 모멘텀이 하나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장 초반에 이제 변동성을 많이 보였던 오늘 하루가 되겠는데 궁금한 게 이제 변동성이 있었을 때 올라갈 때 어떤 이렇게 낮을 때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중에서 변동성이 있을 때도 가던 게 더 잘 갈까요? 아니면은 조금 이제 눌려 있던 게 잘 갈까요? 네, 아무래도 변동성의 내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요. 아무래도 가던 게 잘 갑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가던 게 이제 멈추는 시점이 결국은 이제 어떤 시장에 변동성이 생기면서 멈췄던 것인데요. 그 변동성이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수급이 쏠려 있는 쪽에 제자리로 찾아가는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이제 바닥에 눌려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변동성이 크게 일어났을 경우에 추세가 무너진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던 종목이 더 잘 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그런 가던 게 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또 목표가도 많이 달성을 하셨죠. 자, 그렇다면요, 이제 좀 시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 특징주 먼저 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하이브입니다. 오늘 뭐 엔터주들 괜찮습니다. 하이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엔터주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장 대표적인 가수인 BTS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죠. BTS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빌보드 차트에서도 꾸준하게 이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여기서 이제 2년 만에 국내 오프라인 콘서트 개최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와 관련해서 하이브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이브 지금 아시다시피 그 BTS를 제외하면은 이제 다른 가수들이 있느냐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뭐 세븐틴이라든지 이제 뭐 다양한 엔하이픈이라든지 다양한 가수들로서 이제 아티스트 IP 지적재산권을 굉장히 분리를 잘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뭐 이게 BTS가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고 일단 지금 당장은 BTS가 오프라인 콘서트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가 좀 중요하게 방점을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좀 추진을 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 두너무랑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으면서 NFT 사업도 추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위버스와 이제 브이라이브를 이제 통합한 통합 앱이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팬 소통 플랫폼이죠. 그리고 BTS가 캐릭터로 등장하는 게임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BTS가 직접 개발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는 게임이 2분기에 런칭 예정에 있고 그 외에 이제 글로벌 신인 라인업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가 콘서트를 통해서 안정적인 이제 직접 매출을 만들어주는 그 과정에서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도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그동안 그 엔터주들 같은 경우가 4분기가 생각보다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우려감이 컸다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다시 재차 상승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상승을 노리고 있는 엔터주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넘어갈게요. 외국인의 수급 특징주입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아프리카 TV입니다. 네, 콘텐츠 쪽이 되겠는데 아프리카 TV는 어떤 부분을 봐야 하나요? 네, 우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가 실적이 그 4분기에 매출액이 754억, 영업이익이 246억 정도 나왔는데요. 증권사에서 예상했던 실적이랑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실적이랑 유사하게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뭐 실적 때문에 쇼크를 받아서 주가가 빠지거나 반대로 실적이 뭐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주가를 위로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다는 것이고요. 딱 그 정도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새로운 이제 수익 모델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디어 커머스와 버추얼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1월에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인 프리블록스의 베타 버전을 공개를 했었고요. 또 이제 AFT 마켓이라고 해서 NFT 마켓인데 여기서 발행된 NFT 컨텐츠라든지 아바타들을 프리블록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가져가서 활용하는 이런 사업 구조를 만들어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보셨을 때는 와닿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아프리카 TV를 주로 사용하는 유저층 자체가 MZ세대 좀 젊은 계층이라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다른 플랫폼보다도 더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도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업인 플랫폼 매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신모델도 있었고요. 그리고 플랫폼 매출에 있어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조금 더 산재했다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동계올림픽도 있었고요. 이번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카타르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올 한 해 동안 스포츠 이벤트들이 많이 지금 깔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런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뭐 관람을 하시는 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스트리머들이 방송을 함으로써 그에 따른 광고 수익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 조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프리카 TV는 실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나타낼 것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최근에 이제 25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크게 이제 14만 원대까지 10만 원 이상 주가가 조정받았다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은 뭐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저가를 만들면 2차,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느 정도 이제 바닥으로 보셨네요. 아프리카 TV였고요. 자, 다음은 이제 기관의 움직임 체크할게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의 수급 특징주입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LIG 넥스원입니다. 오늘 아주 강합니다. 어떤 재료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 LIG 넥스원이 지금 21일부터 해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리는 무인 로봇 관련된 이제 전시회에 출품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월 6일에는 또 이제 사우디에서 개최되는 방산 전시회에 참가를 합니다. 지금 이제 방산 전시회에 참가를 한다는 것이 뭐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저희가 보통 무슨 이번 주에 있는 드론 쇼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쇼케이스와 같은 이벤트들이 있을 때 그 회사에 이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카이하고 많이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실적과 관련해서 이제 두 회사의 격차가 조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실적 측면에서 조금 더 플러스되는 요인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플러스되는 요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천궁2의 이제 인식입니다. 그 천궁2가 지금 수주가 지금 받아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이제 매출에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매출에 잡히기 시작하면 매출이 인식이 되면서 실적 자체가 조금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LIG 넥스원 최근에 방산 관련주로서 대북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항공과 관련된 우주항공이죠.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본업과 관련해서 무기 판매와 무기 이제 매출과 관련해서 실적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도 실적이 받쳐지고 또 본업을 잘하는 그런 기본적으로는 이런 분석으로 들어가면 또 이렇게 골라지는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종목 체크해 볼 텐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의 수급 특징주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파라다이스입니다. 네, 오늘 거의 키워드가 리오프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라다이스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네 종목 중에서 가장 좀 핵심이 되는 종목일 것 같은데요.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카지노 산업이 수혜가 된다는 이야기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 각국에서 이제 엔데믹 전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국가 간의 이동 제한이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카지노 같은 경우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매출을 일으킨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투자 매력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파라다이스는 이제 최근에 아시다시피 그 정키시라고 해가지고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VIP들이 게임하는 거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파라다이스는 비교적으로 좀 장점이 있는 것이 일본 VIP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규제가 많다고 하지만 지금 파라다이스의 VIP 드로백을 보면은 일본 비중이 한 42%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비중이 가장 큰 일본의 이제 이동 제한 완화 움직임도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오히려 다른 그 주들보다도 일본 VIP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 큰 메리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뭐 추세적으로 이제 완전히 돌아선 것이냐 아니면은 또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바람만 놓고 다시 이제 빠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건데요. 아무래도 지금 벌써 변이가 2차례나 있었었고 지금 이제 이번에는 이제 각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엔데믹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은 추세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조금 불안하시다라고 하면 이제 뭐 카지노 관련주, 뭐 여행 관련주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거 전략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파라다이스까지 4가지 종목 봤습니다. 잠시 후에 추천주 때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12시 섹터별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상정 앵커입니다.